자, 그럼 자리에 앉으시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 완성 파일을 먼저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거 보시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표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 짝에 쪽 나누기 기능을 이용해서 두 번째 쪽에다가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볼 건데, 이 안쪽이 지금 이렇게 공간이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이 공간이 나눠져 있는 걸 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표를 넣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문서를 만드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 보기 방식 좀 저랑 동일하게 맞추실까요? 오른쪽 밑에 돋보기 옆에 삼각형 클릭해서 쪽맞춤으로 보기 방식을 바꿔보실게요. 돋보기 옆에 삼각형 클릭해서 쪽맞춤에 클릭해주세요. 보기 방식을 쪽맞춤으로 변경. 자, 일단은 우리 첫 번째 표지를 한번 만들어 보실 거예요. 첫 번째 장에 아까 이런 식으로 표지가 있었죠? 이 표지를 한번 만들어 보실 거예요. 자, 요거를 딱 보면 지금 문서가 가로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용지 방향을 일단 가로로 바꿔 보실까요? 상단에 쪽 오른쪽에 삼각형, 쪽 오른쪽에 삼각형 클릭해서 첫 번째 편집 용지 클릭해 보실게요. 쪽 옆에 삼각형, 편집 용지. 편집 용지 창이 나오게. 자, 편집 용지 창 왼쪽에 일단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꿔보시고 설정 한번 해보실게요.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꾸시고 오른쪽에 설정. 자,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설정하셨으면 일단은 쪽 테두리 배경을 이용해서 배경을 한번 넣어보실 거예요. 상단에 아까 쪽 메뉴 있었죠? 쪽 글자 쪽에다가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쪽 메뉴가 나오시면 거기에 쪽 테두리 배경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쪽 이름 쪽에 클릭해서 아래쪽에 쪽 테두리 배경을 클릭, 쪽 테두리 배경을 클릭. 자, 일단은 배경 그림을 한번 넣어본다 그랬죠? 그래서 상단에 배경 탭에다가 클릭하셔서 우리가 채울 배경은 그림이니까 그림에다가 체크 한번 해보실게요. 배경 탭에 클릭해서 그림에 체크. 배경 탭에 클릭해서 그림에 체크. 그림에 체크.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 체크 옆에 보면 노란 폴더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노란 폴더는 그림 선택 버튼이죠. 우리 노란 폴더를 클릭해서 예제 파일을 한번 찾아보실 거예요. 옆에 있는 노란 폴더를 클릭, 왼쪽에 바탕 화면 클릭하면 DIY 행사 카드가 있나? DIY 행사 카드 폴더를 더블 클릭, DIY 행사 카드 폴더를 더블 클릭. 거기에 죄송해요. 바탕화면에 제가 예제 파일을 잘못 들어갔네요. 바탕화면에 예제 파일 폴더를 더블 클릭. 바탕화면에 예제 파일 폴더를 더블 클릭하시면 거기에 6회차 폴더 있죠. 6회차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실게요. 자, 6회차 폴더에 표지 배경 사진이 있나? 표지 배경 사진을 찾아보시고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표지 배경 사진을 찾아서 더블 클릭. 그래서 우리 그림을 선택하셨으면 채우기 유형이 크기에 맞추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적용 쪽이 있는데 적용 쪽이 모두로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얘는 표지니까 첫 쪽에만 이 배경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적용 쪽을 첫 쪽만으로 클릭해 주세요. 채우기 유형은 크기에 맞추어로 바꾸시고 적용 쪽은 첫 쪽만으로 클릭해 주시고 되셨으면 오른쪽에 설정, 오른쪽에 설정. 첫 번째 쪽에 이렇게 배경이 들어갔나?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글맵시를 이용해서 제목을 써보실 거예요. 자, 글맵시는 뭐죠? 꾸며진 글자죠. 그래서 도형의 기능과 텍스트의 기능이 섞여 있는 개체였어요. 그래서 우리 글맵시는 상단에 입력 메뉴에 있죠. 그래서 우리 입력의 글자 쪽에다 클릭해서 글맵시를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글맵시를 클릭. 우리 저번에 나눔 글꼴 설치하셨기 때문에 나눔 글꼴을 한번 넣어 보실 거고요. 모양은 자유롭게 골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글맵시에 나와 있는 스타일 자유롭게 골라서 클릭하시고 스타일 골라서 클릭. 그러면 글맵시 안에 내용을 입력하는 창이 나오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이 칸에다가 써보실 거예요. 입력해 보실 건데 일단은 나 한 글자만 써볼게요. 나 내용 칸에다가 나라고 한 글자만 써보실게요. 나 입력하시고 그 밑에 글꼴이 지금 밑에 있는데 삼각형 눌러서 글꼴을 나눔 스크롤 올리면 나눔 손글씨 붓 있나? 나눔 손글씨 붓
찾아보시고 클릭, 나눔, 손글씨, 붓, 찾아서 클릭. 나눔 손글씨 붓으로 바꾸셨으면 밑에 글 맵시의 모양도 바꿔보실 건데 여기 지금 저랑 모양이 다르실 수 있어요. 다른 모양을 선택하셨으면 글맵시 모양도 당연히 다르겠죠? 얘를 클릭해서 사각형 모양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서 밑에서 세 번째 사각형 모양으로 클릭해 주세요. 사각형 모양을 클릭. 자, 되셨으면 오른쪽에 설정. 되셨으면 오른쪽에 설정.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셨으면 일단 글자를 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게 늘리세요. 이렇게 내가 키울 수 있을 만큼 조금 크게 키우시고 이 글맵시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글맵시를 더블 클릭. 그러면 개체 속성 창이 나오나? 개체 속성 창에 이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 바꿔줘야 어느 위치든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그래야 예쁘게 배치하실 수 있으니까 이 세 번째 나비 글 앞으로 클릭해 보실게요. 글 앞으로 클릭해서 오른쪽에 설정. 자, 해서 일단은 첫 번째 글자 완성하셨으면 얘를 이제 복사해서 내용만 바꿔서 써보실 거거든요. 자, 우리가 어떠한 개체를 복사하실 때는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을 이용해요. 우리 컨트롤 누른 상태로 글자를 드래그해서 이 개체, 글맵시를 한번 복사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 키보드 왼쪽 밑에 컨트롤 키 있죠? 이 왼쪽 밑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이 글맵시를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보실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마우스부터 놓으시면 이 글자가 하나 복사가 됐나? 컨트롤 누른 상태로 글자를 드래그 하셔서 하나 복사해 보셨으면 이 복사한 글맵시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복사한 우리 이 글맵시를 더블 클릭. 개체 속성 창이 나오게. 개체 속성 창에 보시면 글맵시 탭에서 내용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맵시 탭을 클릭하시고 요 밑에 내용을 의로 바꿔주세요. 요 내용 칸에 나라고 써있던 애를 지우시고 의로 바꿔주세요. 의로 바꾸시고 오른쪽에 설정. 그러면 글자가 의로 바꾸죠? 이 의라는 글자는 모서리 조절점을 이용해서 좀 크기를 줄여주세요. 줄이시고 나라는 글자 옆에다가 예쁘게 배치해 보시면 되겠죠?
자, 해서 복사해서 내용 변경하고 크기까지 변경하셨으면 그 뒤에도 다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글자의 바깥쪽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선택 해제하셨으면 다시 컨트롤 누른 상태로 이 나라는 글자를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서 마우스만 탁 놓으시면 복사가 되죠. 다 복사가 된 이후에 컨트롤을 떼셔야 복사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 개체를 복사해 보시고 이 복사된 개체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복사된 개체를 더블 클릭. 글맵시 탭이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행이라고 새로 써주시고요. 내용 칸에 여행이라고 새로 써주시고 여행 쓰셨으면 오른쪽에 설정 내용 칸에 여행이라고 써주시고 오른쪽에 설정 자, 설정하셨으면 또 조절점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늘려주셔야 똥똥하게 예쁘게 나올 거예요. 오른쪽으로 좀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모서리를 이용해서 크기 조절해 주시고 우리 위치와 크기 조정 한번 해주세요. 다 되신 분들은 또 컨트롤 드래그 하셔서 글자 더블 클릭하시고 스토리북이라고 내용을 설정해서 바꿔보시는 것까지 한번 해보실게요. 자, 혹시 뭐 다른 건 상관없는데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 글자를 클릭하시면 이 글자의 글맵시 메뉴가 나오면서 그 왼쪽에 스타일 있거든요. 스타일을 삼각형 눌러서 다른 스타일로 바꿔보시면 돼요. 글맵시 메뉴의 스타일 여기서 바꾸실 수 있으니까 다른 스타일로 바꿔보시면 돼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드시면. 그래서 글맵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자, 해보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다가 지금 이 전체적인 글자가 하나로 묶여 있어야 움직이기도 편하고 하겠죠. 그래서 이 개체를 전부 선택해서 그룹을 하나로
묶을 건데 얘는 개체 묶기라고 해요. 한글에서는. 그래서 요 글자들을 하나씩 선택해서 우리 하나로 묶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개체를 다중 선택하셔야 되는데 다중 선택은 좀 쉽게 키보드를 이용하시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개체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글자의 첫 번째 글자, 요 나라는 글자를 먼저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부터 왼손 Shift를 누른 상태로 글자를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Shift 클릭, 클릭, 클릭으로 선택해 보실게요. Shift 누른 상태로 클릭, 클릭, 클릭해서 글자들을 선택하셨으면 상단에 이 글맵시 메뉴 오른쪽에 개체 묶기가 있네요. 글맵시 메뉴 오른쪽에 개체 묶기 찾아보시고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개체 묶기를 클릭, 개체 묶기를 클릭. 하나로 이렇게 묶였나? 되셨으면 이 하나로 묶은 글자를 가운데로 한번 이동시켜 볼까요?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개체 속성이 나오겠죠? 그래서 글맵시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창이 나오게. 개체 속성 창에 요 가운데 위치 부분에 종이 가운데 기준 0mm로 바꿔주실게요. 가운데 부분을 종이 가운데. 그러면 이 가로의 왼쪽 오른쪽에 가운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종이 가운데 기준으로 변경하시고 오른쪽에 설정, 오른쪽에 설정. 그러면 글자가 가운데로 이동이 됐나? 자, 되셨으면 마지막으로 요 밑에다가 사진을 한번 넣어보실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식으로 마치 이 폴라로이드 사진을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손가락 그림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제 파일에. 근데 이 흰색 네모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형 기능을 이용해서 도형의 직사각형으로 이 흰색 사각형을 넣고 회전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상단에 입력에 직사각형 도형을 먼저 그려보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입력 메뉴에 직사각형을 클릭해서 그냥 요 돌하루방 인형이 안 보일 정도로만 드래그해서 그려보실게요. 돌하루방 그림이 안 보일 정도로만 드래그. 어차피 이거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으로 전부 변경시킬 거라서 그냥 비슷한 위치에만 넣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으면 이 도형을 더블 클릭, 도형을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창이 나오게, 개체 속성 창이 나오게, 개체 속성 창에 기본 탭에서요. 일단은 크기를 80에 80으로 바꿀게요.
80에 80. 그리고 밑에 보시면 회전각이라 그래서 개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이 각도를 요 밑에서 적으면 돌아가는데, 일단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건 양수, 왼쪽으로 돌아가는 건 음수예요. 왼쪽으로 돌릴 거라서 왼쪽으로 한 마이너스 10도? 이렇게만 한번 써볼게요. 일단 회전각 부분은 숫자 뒤에 클릭해서 마이너스 10도로 작성해 보실게요. 그래서 80에 80 크기에 회전은 마이너스 10도, 왼쪽으로 10도 되셨으면 위에 채우기 없음에 클릭. 그래야 폴라로이드처럼 뒤에 그림이 보이겠죠. 가운데 색깔이 없어야. 그래서 우리 채우기 탭에 색 채우기 없음. 채우기 탭에 색 채우기 없음. 선 탭 클릭해서 왼쪽에 색깔 흰색, 굵기는 4mm로 바꿔보실게요. 색은 흰색, 굵기 4mm. 오른쪽에 설정. 자, 설정하셔서 이렇게 완성이 되셨으면 테두리에 대고 드래그를 해서 이동시켜 보시면 되겠죠. 테두리에 대고 드래그해서 돌하루방 인형이 직사각형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직사각형을 드래그로 이동시켜 보실게요. 직사각형을 드래그로 이동. 자, 되셨으면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 예제 파일 그림인 손가락 그림을 넣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좌상단에 우리 입력에 이 그림 버튼을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입력에 그림 버튼을 클릭. 그래서 우리 hand라는 파일을 찾아서 요 아래쪽에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으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요 글자처럼 취급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마우스로 크기 지정 체크되어 있나? 그 다음 문서의 포함 체크되어 있나?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넣기 전에. 아래쪽 문서의 포함 체크되어 있나? 마우스로 크기 지정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핸드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해서 넣으셨으면 지금 보면 사각형 밑으로 손가락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개체 속성을 통해서 글 앞으로 바꿔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림을 더블 클릭. 이 그림을 더블 클릭. 기본 탭에 글 앞으로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설정. 기본 탭에 글 앞으로에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설정.
자, 설정해서 얘가 앞으로 튀어나왔으면 이제 조절점으로 적당히 크기 조절을 하셔서 이동시켜서 이렇게 그림을 배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일단 중간 저장해 놓고 이제 구역 나누기를 이용해서 이쪽을 만들 거예요. 이쪽. 자, 되셨나요? 그러면 오른쪽 빈대를 클릭해서 블록 해제하시고 오른쪽 빈대 클릭해서 블록 해제하시고 일단 저장부터 하실게요. 좌상단에 D스캔 모양 초록색 D스캔 모양 클릭해서 아래쪽 우리 저장 이름은 06 여행 스토리북 이렇게 써보실게요. 06 여행 스토리북 이름을 작성하시고요. 아래쪽에 파일 이름을 06 스토리북 쓰셨으면 오른쪽에 저장 누르실게요. 저장.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 상태에서 우리 바로 구역 나누기를 통해서 이쪽을 만들어 볼 거예요. 구역 나누기는 새로운 쪽을 만들 때 쓰는데 조금 다른 점은 1쪽에 우리가 넣은 설정과 아예 다른 설정을 넣고 싶을 때 구역 나누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쪽 메뉴, 쪽 이름 쪽에다가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구역 나누기 있을 거예요. 쪽 메뉴 클릭해서 구역 나누기를 클릭해 보실게요. 자, 구역 나누기 하셨으면 두 번째 쪽에도 지금 배경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쪽 테두리 배경 바로 클릭해 볼게요. 쪽 메뉴에 쪽 테두리 배경을 클릭해서 요 그림에다가 체크 해제하시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에다가 체크 해제하시고 설정. 그래서 두 번째 쪽에는 이렇게 흰 배경으로 들어가게. 첫 번째 쪽만 그림이 들어가게. 일단은 우리 아까 두 번째 쪽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쪽에다가 편집 용지를 이용해서 여백을 한번 설정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단에 이 두 번째 쪽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상단에 쪽 오른쪽에 삼각형 편집 용지를 클릭해 보실게요. 쪽 오른쪽에 삼각형 편집 용지를 클릭. 편집 용지 창이 나오게. 편집 용지 창에서 여백을 먼저 한번 변경해 보실까요? 아래쪽에
여백의 위쪽부터 블럭 잡으셔서 위 10, 아래 10, 왼쪽 15, 오른쪽 15, 머릿말 15, 꼬릿말 0으로 각각의 부분에 숫자를 블럭 잡아서 요 여백 숫자를 동일하게 저랑 맞춰 보실게요. 그래서 위 10, 아래 20, 왼쪽 15, 오른쪽 15, 머릿말 15, 꼬릿말 0 해가지고 여백 숫자를 설정해 주시고 다 되신 분들은 오른쪽에 설정 버튼까지 눌러볼게요. 자, 오른쪽에 설정 해서 일단은 용지 여백까지 설정하셨으면 이제 이쪽에다가 표를 이용해서 일단 제목을 만들어 보고 나머지 내용도 만들어 보실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럼 제목부터 한번 표를 이용해서 넣어 보실 거거든요. 자, 이 첫 번째 줄에 커서가 있는 상태로 상단에 입력 메뉴에 보시면 입력 메뉴에 표 이렇게 그림 쪽이 있어요. 표 그림 쪽에다가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표 그림 쪽에 클릭. 표 그림 쪽에 클릭. 그래서 우리 표 만들기 창 나오시면 일단 한 줄 한 칸으로 줄수와 칸수를 변경해 주세요. 한 줄 한 칸으로 줄수와 칸수를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글자처럼 취급의 체크 해제. 글자처럼 취급의 체크 해제. 체크가 되어 있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으면 오른쪽에 만들기. 오른쪽에 만들기. 그럼 조그만한 표가 하나 생기실 거예요. 이 표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건데 이 깜빡거리는 커서에 마우스를 대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거기에 표 셀 속성 버튼이 있나? 커서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표 셀 속성을 클릭해 보실게요. 그러면 표의 속성 창이 나오시는데요. 일단은 위치를 가로, 세로 기준으로 한번 바꿔보실 건데 일단 세로를 기준으로 우리 종이
위에 5mm로 바꿔보실게요. 종이 기준 위로 5mm. 이렇게 한번 변경해 보실게요. 되셨으면 오른쪽에 설정. 그러면 이렇게 표가 위로 올라오죠. 자, 그러면 얘를 높이를 이 밑에 있는 니은자까지 좀 늘릴 거예요. 이 표의 높이가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이 표의 맨 밑에 선에다가 마우스 대셔서 마우스가 위아래 화살표가 됐을 때 밑으로 드래그 해서 이 니은자 여백 부분까지 늘려 보실게요. 니은자 여백 부분까지 표의 높이를 늘려주세요. 자, 늘려주셨으면 여기에다 이제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실 거예요. 일단 얘를 선택해야 우리가 채우기를 넣으실 수 있어서 근데 표를 한 칸만 선택하려면 키보드의 왼쪽 밑에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서 클릭을 해야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왼손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이 빈 칸을 클릭해서 블럭이 잡히게 해주세요. 컨트롤 누른 상태로 이 첫 번째 칸을 클릭하셨으면 이 표에 채우기를 한번 넣어볼 건데 단축키가 빨라요. 우리가 색깔을 영어로 color라고 하죠. color의 첫 알파벳인 C를 누르시면 채우기 창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블럭이 잡힌 상태로 키보드에 우리 C키를 찾아보시고 C키를 한번 톡 눌러볼게요. C키를 톡 눌러서 우리 셀 테두리 배경에 채우기 창이 나오게. 자, 이 배경창에 색으로 채울 거다. 두 번째 색에다가 클릭. 두 번째 색에다가 클릭. 우리 면색에 색상 테마 클릭해서 이 꿈 테마로 색깔을 바꿔볼게요. 꿈 테마. 이 면색에 색상 테마 삼각형 클릭해서 꿈 테마를 클릭. 꿈 테마로 색깔을 바꾸셨으면 여기에서 연한 색깔이 요거네. 요 오른쪽에 두 번째 색깔. 살짝 하늘색 느낌이 나는 색깔이죠? 요 색깔로 바꿔볼게요. 요 색깔을 클릭. 자, 클릭해서 색깔 바꾸셨으면 설정 누르시고 우리 ESC 키보드
왼쪽 위에 ESC 눌러서 블록 해제 한번 해보실게요. ESC 블록을 해제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채워졌죠? 여기에다가 일단 내용을 한번 써보실까요? 행복 가득한 나의 발자취를 따라서 점점점 이렇게 한번 내용을 써보실게요. 잘 안 보이시니까 저는 좀 키워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 표 안에다가 이렇게 내용 한번 써주세요. 내용 쓰셨으면 글자가 지금 왼쪽에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라서 블럭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블럭을 잡으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를 블럭 잡으시고, 자, 우리 상단의 글꼴. 네, 이제 글자 서식창에서 함초롱 바탕 옆에 삼각형 누르셔서 스크롤 내리시면 휴먼 모음 T 있나? 휴먼 모음 T.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요 진한 검은 바다색, 가운데 맞춤 해서 서식창에 글꼴 크기, 가운데 정렬, 글자 색깔은 좀 진한 색으로 바꿔보실게요. 글자 색 같은 경우는 뭐 동일한 색깔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자유롭게 한번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휴먼 모음티의 24포인트, 가운데 정렬, 글자 색깔은 남색으로. 바꾸시고 글자를 클릭해서 블록을 해제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 한번 쓰셨으면 이제 아래쪽에다가 내용에 관련된 표를 한번 삽입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래쪽 커서 부분에 클릭. 커서가 혹시 이 두 번째 줄에 커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줄에 클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클릭. 이 두 번째 줄에 있으시면 여기다 또 표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자, 해서 일단 상단 입력의 표 그림 쪽에 클릭. 입력 메뉴에 표 그림 쪽에 클릭. 줄수 칸수 나와 있죠. 줄수를 세 줄 두 칸으로 바꾸시고 얘는 글자처럼 취급의 체크부터 좀 해볼게요. 세 줄 두 칸으로 바꾸시고 글자처럼 취급의 체크. 자, 되셨으면 오른쪽에 만들기. 자, 그럼 이 세 줄 두 칸짜리 작은 표가 만들어지셨는데 요를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늘려야겠죠. 근데 이렇게 그냥 늘려버리면 마지막 칸만 늘어지니까 얘를 전체 블럭을 잡아서 늘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 빈 칸부터 사선으로 드래그해서 전체 표의 블럭을 잡아 보시고요. 첫 번째 칸부터 사선으로 드래그, 사선으로 드래그해서 요 마지막 줄에 마우스 대시면 위아래 조절점이 나오죠?
위아래 화살표가 나왔을 때 밑으로 드래그. 너무 크게 그리면 표가 다음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너무 크게 그리지 말고 적당히 우리가 한 밑에 어느 정도 공간을 남기겠다 생각하면서 표의 전체적인 크기를 늘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래서 표의 크기를 늘리셨으면 키보드 왼쪽 위에 ESC 눌러서 블록 해제. 자, 일단은 이 구성을 보면요. 얘를 내가 선으로 딱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자, 그러면 왼쪽은 지금 뭐예요? 한 칸이죠? 몇 줄이든 상관없이 다 한 셀로 병합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양쪽으로 두 개씩 나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왼쪽 칸을 전부 하나로 합치고, 오른쪽 칸은 세로로 한번 나눠 볼 거예요. 세로로. 그래서 이 모양에 맞게 한번 다시 이 셀을 편집하는 거죠. 일단은 왼쪽 가운데 조절점 좀 조절 좀 해야겠다. 가운데 조절점을 살짝 왼쪽으로 줄여서요. 우리 완성작처럼 이 전체를 봤을 때 왼쪽 공간이 한 3분의 1 정도 공간? 너비가 3분의 1 정도 공간이 되게끔 이 세로 조절점으로 3분의 1로 맞춰주시면 되시고요. 세로 조절점을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왼쪽 공간의 너비가 한 3분의 1 정도 되게. 자, 되셨으면 왼쪽 3개의 셀을 드래그해서 하나로 합칠 거예요. 3개 칸을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합치기를 클릭. 블럭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합치기를 클릭. 그러면 왼쪽에 3개의 칸이 하나로 합쳐지셨죠? 이번에는 오른쪽 3칸을 이렇게 세로로 나눠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른쪽 3칸을 다시 드래그 해주시고요. 오른쪽 3칸을 드래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나누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셀 나누기 버튼을 클릭. 해서 요 칸수에 체크해야겠죠? 세로로 나눠야 되니까. 칸수에 체크하시고 줄수는 체크 해제. 칸수에 체크하시고 줄수는 체크 해제. 되셨으면 오른쪽 나누기. 나누셨으면 또 ESC 눌러서 블록을 해제해 보시고요. 키보드 왼쪽 위에 ESC 눌러서 블록 해제. 블록 해제하시고 이 지금 완성작을 보면 얘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왼쪽이 조금 더 좁잖아요. 오른쪽보다. 그래서 얘도 세로선을
오른쪽에 있는 세로선을 드래그해서 왼쪽이 좀 더 작게 칸을 줄여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가 저랑 비슷한 형태가 돼야겠죠? 여기까지 한번 이제 셀의 너비를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되셨으면 이제 왼쪽부터 한번 작성을 해보실 거예요. 첫 번째 칸에 내용을 작성해 보실 건데, 자, 제일 왼쪽 칸 클릭하시면 커서가 지금 어디 있죠? 위에 있지 않고 중간에 있죠? 그래서 표 안에 셀 정렬부터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커서가 왼쪽 칸에 있는 상태에서 위에 표 메뉴를 클릭하시면 표 메뉴의 오른쪽 정렬들이 보일 거예요. 이 정렬 중에 왼쪽 상단 정렬, 요거 첫 번째 거. 왼쪽 상단 정렬을 클릭하시고 커서가 왼쪽 위에 있게 해주세요. 왼쪽 위로 바꿔서 커서가 여기 첫 번째 칸에 깜빡깜빡 거리면 제주도를 가다 이렇게 제목을 써볼게요. 작게 보이니까 저 그냥 크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제주도를 가다 이렇게 써보시고 첫 번째 줄에 엔터를 2번 눌러보시면 되세요. 엔터를 2번. 제목 제주도를 가다 쓰시고 엔터 2번 치신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내용을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창은 잠깐 숨길 거예요. 그래서 엔터 2번 치셨으면 우상단의 최소화 우상단의 최소화 클릭해서 바탕화면 보이게 바탕화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더블 클릭해서 인터넷을 열어보실게요. 우리 네이버가 나오게. 자, 그럼 우리 네이버 검색창에다가요. 제주도 지도라고 한번 써볼게요. 쓰시고 엔터. 검색창에 제주도 지도 쓰시고 엔터. 자, 검색 결과 중에서 저희는 지식백과를 한번 보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 지도 검색 결과 오른쪽에 보시면 카테고리 점점점 버튼이 있을 거예요. 카테고리 점점점 버튼 클릭해서 지식백과를 클릭해 주세요. 점점점에 지식백과
그럼 거기 첫 번째 제주도의 지도라는 요 백과사전 제목이 나오나? 되셨나요? 자, 요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요 이미지와 내용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과처럼 왼쪽에 내용을 쓰고 그림을 복사해서 가져와 보실 거거든요. 자, 일단 내용은 요 밑에 있는 내용, 제주도는부터 좋은 섬이요까지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제주도부터 좋은 섬이요까지 사선으로 드래그, 블럭 잡으셨으면 요 블럭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 첫 번째 복사, 블럭의 오른쪽 버튼 빠른 메뉴창 나오시면 첫 번째 복사. 자, 복사 버튼을 클릭하면 복사가 됐겠죠? 한번 한글에다 붙여볼까요?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최소화해 놓은 한글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작업 표시줄에 한글 그림 찾아보시고 한글을 클릭해서 요 아까 엔터 쳐놓은 왼쪽 커서에다가 대고 깜빡깜빡 커서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이기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이기. 자, 붙이기 창 나오시면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 클릭하시고 확인. 자, 그럼 내용을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왼쪽 밑에 뭐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까지만 살리면 되냐면 제주도까지만 살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대로 살리시고 요 밑에 있는 세 줄, 밑에 세 줄까지만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용을 끝에 한 세 줄만 지우시면 되세요. 지우시고 엔터 치셔서 또 간격 유지해 주시고요. 커서가 요 밑에 있게 엔터 치셔서 간격 유지해 주시고. 자, 이 상태로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그 인터넷 검색 결과에 나와 있던 그림을 가져올 건데 한글 네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입력 버튼에 스크린샷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2010에는 그 기능이 없어서 우리가 엣지에 있는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실 거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우리 작업 표시줄에 엣지 그림을 다시 클릭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제주도의 지도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캡처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누르셔서 빠른 메뉴창 밑에서 두 번째 웹 캡처를 클릭해 보실게요. 웹 캡처를 클릭. 캡처라는 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잡아서 그림으로 저장하거나 그림으로 복사하는 게 웹 캡처죠. 그래서 웹 캡처 클릭하시고요.
자,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십자가가 되면 우리 밑에 있는 이 지도 그림을 드래그로 이렇게 그려서 선택해 보실게요. 만약에 그렸는데 크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끝에 우리 조절점들이 있죠? 조절점들을 이용해서 사각형의 크기를 조절해 주세요. 사각형 크기를 조절하셨으면 조절하셨으면 우리 오른쪽 밑에 복사 버튼 보이시나요? 오른쪽 밑에 복사 버튼을 클릭. 복사하셔서 아래쪽에 한글을 다시 클릭해 보시고 한글을 클릭해 보시고 요 밑에 깜빡이는 커서 부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이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이기 그러면 그림으로 이렇게 붙었나? 자, 그럼 첫 번째 줄부터 이제 우리 서식을 글꼴 크기 색깔 변경해 보실까요? 그래서 제주도를 가다 첫 번째 줄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근데 너무 드래그를 많이 하면 이렇게 전체 블럭이 잡힐 수 있으니까 살짝만 드래그 하시고 우리 편집에 글자 모양 찾아서 클릭해 보실게요. 편집에 글자 모양 창에서 기준 크기부터 글꼴까지 쭉 한번 변경해 보실까요? 기준 크기 12, 글꼴은 한 컴 소망체 B, 그 다음에 자가는 30, 그 다음에 양각에 클릭하시고 음영색은 이런 노란색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크기, 글꼴, 자간, 양각, 그 다음에 음영색까지 변경해 보실까요? 되셨으면 오른쪽에 설정. 첫 번째 줄이 이렇게 꾸며졌나? 자, 그럼 두 번째 줄부터 마지막까지 글자를 이렇게 사선으로 왼쪽부터 안 되면 이 오른쪽부터 위로 이렇게 드래그. 그래서 내용 부분을 드래그해서 블럭 잡으시고 자, 위에 글자 크기를 12포인트로 바꿔서 클릭해 보실게요. 글자 크기 12포인트. 내용 부분 블럭 잡아서 글자 크기 12포인트.
자, 되셨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일단 표 안에 여백이 너무 없어서 여백을 좀 주고 표에 색을 채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컨트롤 클릭으로 선택하셔야겠죠. 그래서 왼손 컨트롤 누른 상태로 첫 번째 칸을 클릭, 블럭 잡으시고 이 블럭의 오른쪽 버튼 표 셀 속성 클릭, 컨트롤 클릭해서 블럭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표 셀 속성, 표 셀 속성 창에 요 셀 탭에서 안에 여백을 지정하겠다에 체크해 주세요. 셀 탭에 안 여백 지정에다가 체크해서 안쪽에 여백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은 각각 3mm, 위쪽은 5mm. 이래서 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세 군데 변경해 보실게요. 왼쪽, 오른쪽, 위쪽 바꾸셨으면 오른쪽에 설정하시고 이 상태로 바로 또 색깔 준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표 채우기는 알파벳 C였어요. 그래서 우리 키보드에 C, 블럭 잡혀있는 상태로 키보드에 C 누르세요. C. C 눌러서 채우기 색 창이 나오게. 그래서 색 채우기 하셔서 우리 기본 오피스에 올리브색으로 한번 채워보실게요. 3개 클릭하고 면색의 테마는 기본 테마, 거기에 올리브색, 이렇게 올리브색으로 채우기 색을 변경해 보시고요. 오른쪽에 설정하시고 ESC 눌러서 블럭 한번 해제해 보세요. 자, 이제 오른쪽 두 번째 칸에다가 도형 한번 그려보실 거고 그림으로 채우기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면을 이제 오른쪽에 우리 두 번째 칸, 요 세 개죠? 여기에다 그림을 한번 넣어 보실 건데 일단 첫 번째 칸에 클릭해 놓으시고 첫 번째 칸에 클릭해 놓으시고 상단 입력에 그리기 마당을 클릭해 보실게요. 입력에 그리기 마당, 입력 메뉴에 그리기 마당 클릭하셔서 우리 도형이 나오나요? 기본 도형. 기본 도형 중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모양이 있나 찾아보시고요.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해서 첫 번째 칸에 드래그로 그려주실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도 상관없어요. 도형을 그려서 그린 도형의 선에 대고 더블 클릭, 개체 속성 창이 나오게 도형을 그리시고 도형의 테두리에다가 더블 클릭, 그러면 개체 속성 창이 나오죠. 거기에 크기, 그리고 이 본문가의 배치는 글 앞으로 이렇게 두 개 바꿔볼게요. 지금 이제 잘 들리시죠? 잠깐 인터넷이 조금
색깔이 안 좋아서 잠깐 체크 좀 하고 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크기를 49, 49로 변경하시고 글 앞으로 체크하시고 자 위에 선 탭 클릭해서 선 종류를 선 없음으로 바꿔보실게요. 선 탭의 종류를 선 없음으로 바꿔보실게요. 그 다음에 채우기 탭 클릭해서 그림으로 채우실 거예요. 그래서 채우기 탭 클릭하고 그림에 체크. 채우기 탭 클릭하고 그림에 체크하셔서 오른쪽에 노란 폴더 그림 선택 버튼을 클릭해 보실게요. 그림 선택 버튼을 클릭. 그림 선택 버튼 누르셔서 우리 예제 파일 중에서 천지연, 천지연 폭포 그림을 더블 클릭으로 선택해 보실게요. 천지연 폭포를 더블 클릭. 자, 밑에 채우기 유형 크기에 맞추어로 되어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채우기 유형 크기에 맞추어로 되어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위에 그림자도 좀 줄까요? 그림자 클릭해서 오른쪽 밑에 방향으로 넣을게요. 그림자 탭 클릭해서 오른쪽 아래 방향 그림을 클릭. 그러면 이 방향 이동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로 방향 이동을 0. 마이너스 0.5로 바꿔서 살짝 위로 올라오게 할 거예요. 살짝 위로 올라오게. 되셨으면 설정. 자, 이 설정된 그림을 드래그해서 우리 두 번째 칸 안으로 최대한 넣어 보시고 안 들어가면 이 세로선을 살짝 늘리는 수밖에 없겠죠? 세로선 늘려서 최대한 두 번째 칸 안에 이 도형이 들어가도록 넣어주시고요. 얘도 결국 개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기 마당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가져왔죠? 그래서 개체 속성을 이용해서 꾸몄잖아요. 얘를 컨트롤 드래그로 복사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넣은 이 도형을 컨트롤 누른 상태로 밑으로 드래그, 두 번째 칸에다가 마우스만 놓고 복사가 된 걸 확인해야겠죠. 또 컨트롤 누른 상태로 두 번째 그림을 밑으로 드래그, 마우스 놓고 해서 총 3개가 되도록 컨트롤 드래그로 복사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드래그로 복사. 컨트롤 드래그로 복사. 자, 그럼 복사한 이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더블 클릭. 두 번째 그림을 더블 클릭. 자, 위에 채우기 탭에서 노란 폴더
클릭해서 그림을 바꿔 보실게요. 채우기 탭에 노란 폴더 클릭해서 두 번째 그림은 성산 일출봉 그림을 더블 클릭. 바꾸셨으면 오른쪽에 설정. 또 세 번째 그림을 더블 클릭. 자, 옆에 노란 폴더 클릭해서 세 번째 그림은 한라산 찾아서 더블 클릭. 하시고 오른쪽에 설정 해서 그림을 전부 바꿔주세요. 되셨으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칸에다가 이제 문자를 한번 넣어보실 건데요. 오른쪽 전체 칸의 크기, 글자 크기를 바꿀 거라 이 세 개의 칸을 드래그해서 블럭 잡아주시고 위에 서식창에 글자 크기를 11포인트로 바꿔주실게요. 글자 크기를 11포인트로 바꿔주실게요. 11포인트로 바꾸셨으면 우리 ESC 눌러서 블록 해제. ESC 눌러서 블록 해제. 해서 일단은 글자 크기를 좀 맞춰 놓으셨으면 요거는 우리 메모장에 있는 글자를 복사해서 붙이기 해가지고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요 창은 우상단에 최소화 눌러서 줄여보시고 바탕화면에 예제 파일 찾아볼까요? 바탕화면에 예제 파일 폴더, 예제 파일 폴더를 찾아서 더블 클릭. 거기에 6회차 폴더 있나 찾아보시고 6회차 폴더를 더블 클릭. 거기에 제주도 내용이라는 메모장이 있나? 또 메모장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실게요. 메모장 파일의 크기를 적당히 이렇게 키워서 보시고요. 스크롤 내려보시면 천지연 폭포, 성산일출봉, 한라봉 이렇게 따로따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천지연 폭포 내용을 찾아보시고 사선으로 드래그해서 블럭 잡아보실게요. 천지연 폭포 찾아보시고 사선으로 드래그. 블럭에 마우스 대고 오른쪽 버튼 복사 클릭. 블럭의 오른쪽 버튼 복사 클릭. 복사하셨으면 아래 숨겨놓은 한글 아이콘 찾아서 클릭. 한글 아이콘 찾아서 클릭. 그래서 첫 번째 칸에다가 오른쪽 버튼 붙이기. 그럼 이렇게 내용이 붙죠? 자, 또 아래에 숨겨놓은 메모장 파일을 또 클릭해 놓으실게요. 아래 숨겨져 있던
요 메모장 아이콘 클릭해서 성산 일출봉 부분만 드래그. 성산 일출봉 부분만 드래그. 블럭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블럭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자, 복사하셨으면 아래 다시 한글 아이콘 클릭해 보시고요. 요 두 번째 칸에다가 오른쪽 버튼 붙이기 눌러볼게요. 두 번째 칸에 오른쪽 버튼 붙이기. 자, 이게 이렇게 다음 칸으로 넘어갈 때는 백스페이스로 줄여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실게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따 복습 시간에 나는 세 번째 칸도 넣어볼 거다 하시면 넣어 놓으시면 되세요. 자, 우리 좌상단에 초록색 디스켓 저장 버튼 클릭해 주세요. 저장 버튼.